지금부터 2020 고령친화 커뮤니티 정책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령사회 대응과 고령친화 커뮤니티 조성을 위한 복지와 건축도시의 정책 지원과 협력을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공간연구원 원장 박소연입니다. 2020 고령친화 커뮤니티 정책 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하여 고령친화 커뮤니티 조성을 위한 양분야의 정책 지원 협력 체계가 마련되고 고령사회 대응 공간 해법의 방안이 헤아려지길 기대합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서영수입니다. 여기서 오늘 논의되는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이든 매년 시행하는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입니다. 오늘 정책 포럼이 고령자가 활동하기 좋은 고령친화 커뮤니티 조성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중천 의원입니다. 2020 고령친화 커뮤니티 정책 포럼의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대공감과 김지연 과장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세대공감과장 김지연입니다. 저는 오늘 2021에서 2025년까지 향후 5년간 추진될 4차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주요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2020년 그 현재의 정책 여건은 어떤 기대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노년기가 그 삶의 중요한 시기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 단계 진입으로 인해서 어떤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초고령 사회로 이행이 되기 때문에 어떤 사회 전반적인 그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4차 기본계획은 모든 세대가 함께 지속 가능한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를 그 비전으로 제시하고요.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로 개인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 변화 대응, 사회 혁신 세 가지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고령사회 대응 주요 정책의 첫 번째 과제입니다.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입니다.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하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돌봄 기반이라든가 사회적 지원이 부재해서 병원과 시설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점에 있습니다. 살던 지역에서 계속 거주를 하기 위해서 어떤 지역 단위의 돌봄 체계를 지금 현재 시범 사업 추진 중인 내용인데 이것을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것, 그게 기본적 방향이고, 두 번째는 고령자분들이 아프셔서 퇴원을 하게 되면 그 후에 지역사회 복귀, 재가 돌봄 같은 서비스를 연결하는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 그리고 세 번째는 의료 요양 복지의 통합적 체계로의 전환, 그리고 웰다잉 지원 체계 구축하는 네 가지 이제 기본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령 친화적 주거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현 시점에는 그 고령자가 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택 환경이 미흡하고 주거 대안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자의 이동성과 편의성을 좀 제약하는 교통 정주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진 방향은 그 살던 지역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고령 친화적 주거 환경을 계속 구축해 나가는 것과, 그리고 고령자가 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 정주 환경을 계속 정비해 나가는 방향들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장년의 어떤 품격 있고 활기찬 그런 일과 사회 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족한 노후 준비, 그리고 퇴직 시점과 국민연금 수급 시점 차이로 어떤 노인의 삶이 그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정 정년까지 조금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이후에도 어떤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해서 계속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노후 소득 공백 없는 노후 생활 보장 체계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그 노인 빈곤율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좀 소득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제도적인 그 모순이 조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공사연금 제도는 아직까지 포괄성 및 급여 수준이 낮고, 그리고 연금 제도 간에 또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역할 정립이나 조정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지 능력이 좀 저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때에 따른 고령자의 의사결정 지원 제도는 좀 보호 기능이 좀 미흡한 그런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방향은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그리고 각 제도가 그 소득 보장 역할 분담을 설정하고 각 제도를 내실화해가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전 예방적 건강 관리와 의료 서비스를 확충해 나가는 것입니다. 기대 수명은 늘었지만 건강 수명은 그렇게 지속 따라 늘지 않는 그런 격차가 확대되면서 유병 기간이 좀 더 많이 늘어난 양상으로 지금 고령화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취약한 건강 상태가 조금 더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자의 건강 특성을 고려한 의료 및 건강관리 체계는 좀 미흡한 상황입니다. 노인 의료비 급증으로 개인과 국가 차원의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추진 방향은 건강한 고령화를 위한 어떤 사전 예방적인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하면서 지역사회 중심의 연속적 통합적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해 나가면서 예방, 조기 발견, 그리고 치료, 관리, 돌봄을 내실화하기 위한 어떤 치매 국가 책임제를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초고령 사회 대응을 위한 사회 시스템 혁신입니다. 고령화 지속에 따라서 그 사회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 우려, 그리고 세대 간 형평성 이슈 및 갈등의 확대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령자의 자립이나 돌봄 인력 부족에 대한 대안, 그리고 우리 경제의 어떤 성장 동력으로 고령 친화 기술이 부상하고 있는데 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고자 합니다. 절대 인구 감소로 인한 어떤 불균형에 대한 그 시스템에 대한 선제적 조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준비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간연구원 고영호 센터장님의 고령 친화 커뮤니티 조성을 위한 건축도시 정책 연구와 과제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이게 어떤 연구를 왜 해야 하며, 그 다음에 어떤 연구를 좀 할 수 있으며 해왔으며, 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해서 조금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자가 많아짐에 따라서 많은 사회 부담이 이제 증가하는 것이 사실이고, 또 그러한 사회 부담은 부양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그런 조금 에이지즘의 그 시선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이 도시 공간과 건축 공간이 고령자가 같이 잘 지낼 수 있는 환경으로, 다시 말하면 사전 예방의 중심에 맞춰가지고 패러다임을 좀 변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과 또 그에 따른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통해서 우리나라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공간연구원에서는 올해 고령친화 정책연구센터를 설립을 하고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서 복지 분야의 정책 연구와 더불어서 건축도시에 대한 정책 연구, 그리고 정책 개선에 대한 근거를 함께 마련해서 우리나라의 고령사회 대응과 고령친화 커뮤니티가 조성되는 데에 복지와 건축 도시가 비물리와 물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고령사회 대응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함께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고령자 입장에서는, 어르신 입장에서는 그냥 내 동네에서, 내 집에서 살아가는 데에 복지 서비스뿐만 아니라 당장 피부로 와 닿는 건축 공간과 도시 공간이 어르신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어떠한 불편함이 있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여 보행로, 공원, 횡단보도, 공중화장실, 벤치, 버스 정류장에 대해서 어르신들의 이용에 대한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을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네, 설문은 2020년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에 걸쳐 진행되었고, 제주도를 제외한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총 1,600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르신들에게 실제로 어떠한 것이 편하시고 어떠한 것이 불편하세요? 라고 여쭤보는 정성적인 조사와 함께 실제로 우리 동네의 환경이 고령사회를 대응함에 있어서 정량적으로 어떠한 현황을 갖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도 함께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이른바 지역사회 생활환경의 고령 친화도 진단이라고 할 텐데요. 그 진단에 대한 기본 틀에 대한 수립은 WHO라든지 다른 조사와 측정에서 힌트를 좀 얻어서 우리나라의 전국에 조금 보편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고령 친화도 진단 지표를 추출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령 친화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해 보는 이러한 지표의 강점은 경기도 31개 시군을 쭉 늘어놓고 보았을 때
해당 지자체, 해당 지역사회가 물리적인 영역, 사회적인 영역, 서비스적인 영역에서 어디가 조금 더 부족하고 어디는 조금 더 괜찮은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고령 친화 커뮤니티, 어르신들을 위한 지역사회 혹은 동네라고 했을 때 도대체 그러면 어르신들을 위한 동네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동네인 것인가? 어르신들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돌아다니시는 것이 보통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그러한 공간적인 범위를 대상으로 1차적인 어떤 정책 지원이 이루어진다든지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어르신들의 일상 생활권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GPS로 실증 조사해 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앞서 말씀드린 우리나라 고령사회 대응에 있어서 복지가 조금 더 위주가 됐었다면은 이제 어르신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건축과 도시 공간에 대한 정책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서 우리나라 고령사회 대응의 종합적인 대응을 위해서 건축공간연구원의 센터가 설립이 되었고 이러한 연구를 1년 동안 추진하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또 저희 건축공간연구원 그리고 고령친화 정책연구센터가 힘을 잘 합쳐서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그리고 우리나라 고령사회 대응에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정책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건축공간연구원 도시설계연구단 오성훈 단장님께서 좌장을 맡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고령자를 위한 어떤 복지 정책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오신 이화여자대학교의 정순두 교수님의 토론을 먼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3가지 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에이징 인 플레이스, 즉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라는 개념과 고령 친화 커뮤니티, 에이지 프렌들리 커뮤니티라고 하는 두 개념은 사실은 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개념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개념으로는 이제 고령 친화 커뮤니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건축과 사회와 서비스, 이것이 이제 함께 가는 개념이라는 것인데요. 이 개념은 오늘 제목으로 선정한 복지와 도시, 건축의 만남, 약속, 그리고 기대라는 제목과 아주 걸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요. 이 고령 친화 환경과 지역사회 계속 거주, 이 부분들을 우리가 실현해 나가기 위한 주체에 대한 언급입니다. 주로 이제 정부에서도 정책을 말씀해 주셨고 이제 국책연구원인 아우리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국가적인 그 정부와 연구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또 대학의 역할도 함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정부 정책과 또 국책연구원 그리고 대학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러한 고령 친화 커뮤니티 그리고 지역사회 거주를 실현하기 위한 그런 계획들을 함께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시에서 그 고령친화 도시 추진 과정을 도와드렸었고 다른 도시들 서울시 해왔던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제 경험에 비추어서 중앙정부에서 이런 과업들을 진행하실 때 어떤 관점으로 좀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은 내용에 대해서 제안 한 가지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제 공백의 해소나 또 부족한 부분들을 찾아내서 그런 부분들을 메꿔주는 것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제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김주영 과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그리고 지역의 고령친화 지표 개발과 평가라는 부분이 이제 좀 관심 있게 다가왔는데요. 특히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지금 커뮤니티 케어로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이 발전을 하겠죠. 특히나 고령친화 도시에서는 WHO에서 사실 뭐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환경적인 요소들, 어르신들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활동할 수 없고 활동할 수 없으면 고령친화적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환경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환경적인 부분에 분명히 지역별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메꾸려면 어떤 근거 자료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자료들을 그 지역
단위에서 개별적으로 만들기보다는 좀 더 큰 거시 단위에서 대한민국 전체 뭐 아니면 도 단위에서 뭐 제시한 그런 근거 자료들이 종합적으로 있다면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 지역은 보통 수준에 비해서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니 이런 부분들을 더 늘려나가야겠다라는 것들 주민들과 정책 위반자들과 서로 이해하고 설득하면서 합의해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은데요. 아마도 건축공간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이런 작업들이 전국적으로 고령 친화 도시에 대한 관심을 더 불러일으키고 정말로 노인들이 다 우리나라 어느 지역을 가도 누구나 다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그러한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기대를 하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발제를 아주 잘 들었고 공부가 많이 됐지만 도시공간 분야 이런 쪽에서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이 무엇일지 한번 몇 가지 좀 생각해 봤습니다. 우선 첫째는 고령 친화 커뮤니티의 주된 방향이 지역사회 돌봄, 통합 돌봄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응하는 어떤 도시 차원의 정책 의제나 아이템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은 그동안에 뭐 고용호 박사님이 많은 연구를 통해서 고령자분들의 서비스 이용 실태라든지 생활 반경 이런 부분에 대한 실증 조사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국 단위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거보다 좀 더 작은 지역 단위의 실증 진단이나 조사 같은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도시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서 고령 친화를 위한 접근 방법이라든지 우선순위가 굉장히 다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건축도시연구원에서 전체 전국 차원에서의 어떤 틀을 가지고 진행하시지만 지방의 또는 그 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원이나 이런 복지재단 물론 학교도 포함돼서요. 이런 쪽하고의 그 연계라든지 협력 공동연구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보다 더 어떤 섬세한 진단이라든지 정책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인들의 행복에 가장 영향을 미친 게 뭘까? 여러 가지가 있죠. 그중에 핵심적으로 짚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커뮤니티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내가 아플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내가 힘들 때 나와 같이 이 험난한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 커뮤니티, 친구, 관계 이런 부분이라고 하는 거고 이 커뮤니티의 핵심은 저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커뮤니티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일정한 공간이 있을 때 그 공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정한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그러면서 이제 행복도가 높아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도시, 건축 그리고 이제 복지가 우리가 고령 사회에서 통합되어야 된다고 하는 걸 논의하는 이 자리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1년 이 4차 기본계획 준비하면서 정부가 이제 실현해야 되는 과제 중심으로 묶다 보니 구체적으로 5년 동안 정말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뭐 세부 사업 디테일에서 좀 빠져 있었던 점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또 생각할 지점을 많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토론에서 이제 주신 그 문제들 많이 담아서 또 이제 돌아가서 4차 기본계획 끝나도 저희 계속 이제 이 과제들을 발굴하고 대응해야 나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조금 더 계속 또 발전된 정책 과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끝으로 토론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제가 고령 친화 커뮤니티, 어르신을 위한 동네라고 주변에다가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조금 말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어르신을 위한 동네라기보다는 어르신과 같이 할 수 있는 동네 환경, 어르신과 함께 할 수 있는 동네 환경으로 가는 것이 복지와 건축도시가 조금 같이 힘을 합쳐서 나갈 때 센터장님 말씀하신 행복, 그 다음에 정은하 박사님 말씀해 주신 공백을 조금이라도 없앨 수 있는 방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준비된 순서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포럼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고령 친화 커뮤니티 조성을 위한 건축도시와 복지 분야의 정책 지원과 협력 체계가 더욱 공고하게 구축되어서
적극적인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이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고령 친화 커뮤니티 정책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